이게 메인 타이틀인데요. 자, 내란 몸통, 내란 지금 폐잔병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김건희가 샤넬백 받은 이야기. 근데 지금 요거 건진한테 샤넬백 받은 게 서울 남부지검이에요. 네. 뭐 여의도 조승수사라고 불리는 이 팀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8명인가 들어갔어. 이제 사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이 구조로 돼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샤넬백 2개를 신발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꼼꼼하다 꼼꼼해. 열심히 산다 그런 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또 아는 언니 데리고 가고 VIP도 바꾸기 편하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인까지 동행을 한 거잖아요. 거기 21g. 21g 저 돈도 대표가 내줬대잖아요. 21g한테 김건희는 특혜를 주고 공사를 맡기고 잔금을 치러줬다는 거야. 부족한 돈을. 네. 21g 대표가 그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명신이 언니의 착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착장. 네, 그렇죠. 네, 아이템들. 의복. 네. 분명히 저 신발은 샤넬이다라고 발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작년에 나토에 갔을 때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왕따를 당하던 명신이 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착장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 신발이 저는 샤넬이라고 의심치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백을 신발로 바꿨을 때 그 신발이야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샤넬 신발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지만 맞아. 가방을 교환한 게 2022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 게 2024년이잖아요. 그리고 저 신발을 꼭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신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 아닌가.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저 샤넬 플랫이 지금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거의 150만 원입니다. 145만 7천 원. 네. 아 이거 저게 지금 플랫슈즈라는 게 굽이 없는 거 네. 같아요. 저 금방 달아요. 이거 약간 고무신처럼 금방 달아요.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불필요한 선물을 고가의 선물을 했을 때 제가 그거를 가서 뭐 다른 거 꼭 필요한 걸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내용과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거 바꿔 신고 막 그래요? 뇌물이잖아요. 대단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디올백도 그 조그만 파우치라고 하는 그 디올백도 그 행방불명 됐을 때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거 분명히 김건희가 딴 거로 바꾼 거다. 아니면은 밑에 비서 줘가지고 비서가 뭐 당근에 팔았거나 바꿨을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난리가 나도 저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현금으로는 안 바꿨을까요? 현금 못 바꾸죠. 아, 못 바꾸나? 예. 그 영수증이 없으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준 쪼매난 파우치. 그때는 이게 분노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건 백도 아니었던 거야. 그냥 진짜 필통 같은 쪼매난 거였어요. 파우치였어. 우리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저 비서 가지라고 줬다 이 이야기가 그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몇 배 더 비싸잖아요 샤넬이.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최소한의 염치가 없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 거절을 하는데 맞고요. 네. 우리 같은 사람도 거절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참 그 이야기 해도 되지. 뭐요? 누군가가 선물을 보냈어. 네. 아, 누구한테? 우리 시청자분 중에 당장 그러니까 이제 반품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은 선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뇌물일 수 있어. 뇌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직자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받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보내주신다든지 이런 거 받습니다만 네. 이제 이게 이제 막 명품이 아니라도 뭔가 들어오면 그거 비싼 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반품해드리는 게 좀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막 통일교 같은 데서 건진 통해가지고 막 1,000만 원짜리 백 보내면 무서워서 못 받은 받겠다. 다음에 야 나 이거 백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야 이거 10만 원 갖고 와 뭐 이게 너무 천박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왔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런 데에 명품을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도 좀 되게 그렇게 봤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명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가 좋아하는 로저 비비에 같은 거. 백에 뭐 이렇게 많이 알아요? 네모난 사각형 붙어 있는 거 그거 항상 클러치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방하고 신발을 같이 신어요. 저는 이것도 누군가에게 받은 메시지라는 거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여기 디올도 이제 받긴 했었지만 예전에 초반에 이제 대통령실 처음에 시작됐을 때 잔디밭에서 걔랑 맞아.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 그게 신발도 샤넬, 옷도 샤넬이요. 아니 신발이 디올, 옷도 디올. 그거 알죠? 네. 명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막 이 외모도 다 바꾸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허영심을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스스로 아니 살다 자극하고 보면 있는 우리가 거지. 잘 살지 못해도 명품 가방 하나, 명품 아니, 할 수는 있지. 특별한 경우 있을 그쵸. 수 있어. 예. 나한테 이벤트니까. 예, 뭐 그 결혼 선물로 받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자존감이 센 사람이잖아. 네. 이거 홈쇼핑에서 산 거 5만 원짜리.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 자존감 엄청 세거든요. 그럼요. 아 진짜로. 저도 지금 남녀 보세, 보세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산 이거 거예요. 얼마짜리 이거? 이거 대충- 기억도 안 나. 어. 누가 입지 말래 보기 싫다고. 그래서 좋아 쑥색이야, 저는. 쑥색. 린넨인데? 응, 린넨인데 시원하고 좋아 어, 보인다. 보이네. 지나가던 길에 그냥 응. 길가 샵에서 로드샵에서 아무 데나 저번에 산 거예요. 기억하세요? 김건희 치마 하나 뭐 4만 원짜리인가 5만 원짜리인가 막 네. 그래갖고 그게 막 검소한 영부인이라고 아, 화제가 됐던 거. 아이. 야, 이 뻔뻔하기는. 에코백 안에다가 명품 아, 들고 에코백 다니네. 안에다가. 진짜. 그 안에 속바지가 샤넬일 수도 있어. 치마 안에 속바지가. 아, 진짜 아유 너무 아니, 그냥 본인 천박하다는 돈으로 말. 사서 신고 뭐 입고 하면 우리가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남자들도요. 뇌물이니까. 이씨 사는 사람들이 명품 자켓, 양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막 맞춤형으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입는다고 사람이 같은 사람이 달라집니까? 맞아요. 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게 안에 샤넬인지 디올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그 옷이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 우리 이 이렇게 주제 너무 써있지 않고 좋아한다. 샤넬에 이렇게 왕자 써있지 않고서 내가 샤넬인지 어찌 알아. 아, 지금 다른 세계 사람. 그동안 그러니까 그 검사들 와이프끼리 만났을 때 언니들한테 받았던 핍박, 무시 이런 것들을 그런 이런 것 게 같아요. 맞아. 피력하는 것 아, 같아요. 서울대 나와야 네. 되고 막 네. 서울대 무슨 경영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경영대학원 되고. 나와야 되고. 최종 황제에 그거 쓰고 아유 나 진짜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부부동반 했을 때 나경원이 다 서울대 부부니까 서울대 혹시 아니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그러니까 나경원이 얼마나 믿겠어요. 문득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에 초청한 저 시계공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 와 그 헤드라인 나 감동이었다니까. 남들은 고개 동창이 있지만 네. 나는 시계공장 동창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주는 감동이라는 게 있어.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가난했던 마지막 대통령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이 사람들 잘 없을 없죠. 거예요. 예.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치도 양극화될 겁니다. 아. 잘 사는 집안에서 적당하게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차원에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제 김건희가 아산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난 치기 열받는 게 뭐냐면 하나만 더 알려고. 보통 대통령의 전 현직 가족들은요 서울대병원 주로 가거든요. 지금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가 빈곤 포르노 찍었던 그 캄보디아 아이 있잖아요. 그 수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우울증이라며. 네. 우울증인데 지금 저 병원에 당장 우울증이라고 입원하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3차 병원이잖아요. 3차 대학병원인데 누가 저렇게 바로 들어가서 입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하게 계속 아산병원에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아산병원 언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 아산병원에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입니다.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의 뭐 사생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전 남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은- 친척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건 근데 친척분이. 그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있었기 기사도 때문에. 그 병원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언니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언니는 내 몸을 잘 아는 사람이 편한 거지 오히려.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 밤새 간호했다고. 아니 근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약간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 네. 그러니까 아니 우울증인데 우울증으로 남편이 옆에 있으면 더 짜증나는 거 아니 근데 아니에요? 우울증으로 갑자기 사람이 막 급속하게 병원에 갈 만큼 우울증이 생겨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것도 아산병원에 근데 우울증이라는 병은 진짜 제대로 걸리면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병이에요. 위험하죠. 국민의힘이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한때는 국모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요. 네. 나는 지금 이런 측면도 있고 이게 특검을 바로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장두노미예요. 꽁이 대가리만 숨기는 거야. 예를 들면 저런 병으로 있잖아요. 멀쩡한데 야산병원에 장기 입원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기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거 길게 있어봐야 만약에 아산병원이 만약에 김건희 아산병원 입장에서 중환자가 아닌데 쉽게 표현하면 정신병동 입원시킬 게 아니면은 잠깐 나와서 뭐 약물 좀 치료 좀 하고 한 1, 2주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니 수술을 해도 신경 안 3일 줘. 만에 나가라 그러던데.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김건희 측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진짜 아니, 우울증으로 진짜 돌아가시기 중환자실 갈수 직전에 있어? 계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이라면 사실 요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추천해드릴 곳 있잖아요. 온요양원이라고. 밥도 잘 나와. 그런 데 가서 좀 쉬셔야지. 오빠가 원장이니까 얼마나 밥 잘 주겠어요. 아, 진짜 그러네. 원유하고 딱인데 딱. 딱이죠. 그리고 실제로 깜빵에 전 안 가봤지만 네. 정말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건강해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저게 자기 지휘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극우들. 그 사람들한테 동정심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은 병원에 입원하겠냐.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언플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이 아니고 다른 병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언론을 통해 가지고 단독 떨어졌다는 건 언플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단독 해가지고 뭐 김건희 우울증으로 밝혀져 뭐 이렇게 하는 건 언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김건희가 절대로 우울증 걸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게 욕심 많고 승부욕 강하고 그 지배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특검이 네. 조금 무섭거나 신경이 쓰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는 오빠도 별로 없고 이렇게 아는 되면은 조사받으러 나갈 때 휠체어 타고 타고 가는 가는 각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김건희 특검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부지검 검사만 8명 파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건진, 저 샤넬 게이트고 또 이제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주가주약 그 검사들도 김건희 특검으로 파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내에도 친윤이 아니었던 검사들이 수사 열심히 했는데 압력으로 해갖고 그냥 무산됐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는 상황이라 개 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김건희처럼 제3의 장소 조사하는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소리에 뭐 돼? 그러니까 지금 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나오라고 그랬어. 저 뭐 수사방해나 뭐 웃겨요. 비화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3의 장소면 나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특검 핑계 대면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에 나갈 건데 내가 왜 나가? 나는 경찰이 한번 체포영장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3번 딱 진짜로. 거부했잖아. 진짜로요. 예. 아니 솔직히 이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가장 위중한 범죄고 본인이 파면됐던 이 내란 수괴가 자기가 뭔데 장소까지 정하고 뭐 가겠다 왜 정합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부부가 진짜. 근데 김용현 풀어주고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거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주장할 만큼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요. 저는 윤석열이 뭔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쿠데타 일으킨 역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명언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네. 명언.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결국 구속이 되는데 시점이 언제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때 들어가면 윤석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지금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까지 써놓은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이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란 착각할 정도의 허술한 공소장을 써놓은 게 맞대요. 그러니까 내란의 목적도 앞에 목적성이 들어가야 된대요. 뭐 영구 집권 목적으로, 장기 집권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그 기소장이 돼야 되는데 범행의 지금 동기라고 합니다. 예. 범행의 동기가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는 그런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맞아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다시 기소도 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공판 출석을 윤석열이가 했는데 아유. 저 장면도 보면 골 때려요. 지금 저 모자이크 처리된 기자가 있잖아요. 네. 마이크를 들고 들어가서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됐는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비켜봐, 저 사람들 좀 보게. 좀 앞에 막지 말고 저 사람들 좀 보게. 자기 지지자들 있잖아요. 앞에 막지 말고 좀 비켜봐 저 사람들 보게 의자 앞에 좀 막지 말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나가서 품위 없는 걸 떠나서 이자가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게 되게 부끄러운 거야. 품위가 1도 없는 거야 그냥. 진짜. 아니 그리고 저렇게 비켜보라고 얼굴 보겠다고 하고 나서 저쪽으로 확 가버립니다. 그분들이 얼굴도 안 봐요. 그리고 맞아. 실제로 보지도 않고 갔고 저는 이자가 아주 또 악랄한 게 뭐냐면 남성 기자들이 붙었을 때는 별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저분이 또 여성 기자 혼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얕본 것 같기도 해요. 여성이고 약하니까. 그러니까 나와봐 너.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그냥 저게 말이 좋게 나오지. 야 좀 꺼져.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윤석열이 욕 잘하는 걸 유명하잖아. 예, 어. 예. 여기 마이크가 없었다 그러면 쌍욕했을 거야. 그렇죠. 예. 왜? 맞습니다.
그러고 남을 인성이죠. 그러니까 왜 이성윤 의원이나 저 한동수 감찰부장 등한테 쌍욕을 지금 제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아 새끼야, 그건 네가 못하냐 이 새끼야 이런 스타일 있잖아. 그 윤석열이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런 게 네.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유, 아직도 자기가 무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확신한대잖아요. 맞아. 네.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지. 근데 이제 어제 중요한 보도가 나왔었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24분 비화폰 통화했다 이건데 저기는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하고 윤석열과도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검찰총장이 왜 대통령실하고 비화폰 통화를 합니까? 저러려고 민정수석실에 저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김주현과 신무정은 또 둘 사이가 또 돈독한 걸로 유명하고 같이 일하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 사이를 저런 식으로 통화를 했고 비화폰으로 했다는 것이 뭔가 감출 것이 있다. 네. 불법적으로 뭔가를 저질렀다. 이 증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이제 계엄의 동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알려주고. 시작돼가지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보통 이제 계엄의 직접 촉발은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장기적으로는 장기 집권.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쓴 역사가 없습니다. 비화폰을 가져간 역사가. 그리고 이게 비화폰이 경호처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경호처만 대통령실 자산인 건데 대통령 물품을 우리나라 어쨌든 그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 그걸 왜 가져가요? 진짜 그걸 왜 지시 받는 가지고 것도 있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저 대검 차장, 대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관련해 가지고 막 김용현 이런 사람들 막 구속영장 막 발의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란 공범이라는 게 표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심우정이 아직도 검찰총장이에요. 이게 열받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친윤이라는 딱지를 달고 정치적 수사를 했던 놈이라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사의를 표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버티고 있잖아 지금. 네. 뭔가 막아야 될 게 더 있는 거예요. 저건 탈탈 털어야 돼. 맞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공수처든 경찰이든 어떤 수사에 맞게 목적성 있게 수사해가지고 피의자로 입건시키면서 구속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봐. 맞습니다. 저런 미친 놈들이 대한민국의 현직 검찰총장이라 얘가 지금 사실 윤석을 풀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도 풀어줘야 되고 본인도 스스로 살아야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못 나오는 거죠. 실제로 쟤는 지금 저 마약 수사랑 연관이 있다니까요. 네, 인천지검장 때. 인천지검장 때 예. 마약 수사랑 연관이 있어요. 지금 얘가 이 자리를 물러나면 탈탈 털릴 게 분명하니까 그 자리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죠. 윤석열 구속만큼이나 심우정 사퇴시키는 거 수사받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니 우리 맞습니다. 계엄 때 군부에서 선관위 서버 털러 갔을 때 검찰이 온다 맞아요. 온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검찰도 끼어 그러니까, 있었죠. 예. 내란 공범입니다. 내란 공범이나 네. 마찬가지. 그리고 저자는 저 심우정 저자는 지금 윤석열이랑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렇지. 아크로비스타 그 살지. 지하 식당에서 둘이 뭐 만났다는 거 본 사람도 있고 여전히 계속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피의자랑. 그러니까 네. 신무정이 완전 개딱깔이었던 거죠. 지금 저 김주현이가 법무부 검찰과장, 이제 보통 이제 법무부 검찰과장이 아니라 검찰국장. 그러니까 보통 빅5, 빅4 이렇게 해요. 막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바로 있었던 게 신무정이에요. 김주현이 밑에 있었던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그 혈연과도 가까운 관계. 얘들이 지금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으로 검찰총장. 있으면서 그 지랄을 했던 거예요. 아, 그 민정수석도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이가 없앴다가 저 김주현이 데리고 오면서 민정수석 다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원래 처음에 김건희도 비화폰을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세 명이 함께 비화폰으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보면 애초에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도 김건희 라인이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수사 다 무마해주고 덮어주고 할 한 몸이었던 거 아닌가 싶죠. 김건희 오빠랑 동창이죠. 심우정이. 그런 예, 얘기들이 예. 있었죠. 지금 또 열받는 거는 저 윤석열 다음에 가장 악질이 김영현이잖아요. 보석 석방되고 그러면서 사실 또 재판에서는 어저게 육성 증언이 나왔거든요. 윤석열이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중과부적이었다. 이 목소리가 김영현 목소리가 아예 나왔죠. 어.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자를 풀어준다고 근데. 저걸 풀어주고 어쩌고 하지 말고 직결 처형이 답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고 우리가 가야지.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래요. 민주주의 싫다니까 이럴 때. 저희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지금 그 맞아. 상황 아니었으면 맞아. 분노 게이지 엄청날 엄청 일입니다. 높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만약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돌아버리는 그러면 속 터집니다 진짜 그럼.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차피 마지막은 똑같이 갈 텐데 그걸 지금 참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외국에서는 일부는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해라고 주장하는 네.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 거 맞나요? 외국인들이 네.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사형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 집행 국가가 아닌 것이 과연 내란 청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네.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때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사형 시설 좀 다 점검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만 쭉 그때의 기조만 가더라도 이 내란범 특히 외환 전쟁 일으키려고 해서 전 국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자를 사용 안 시키면 누굴 네, 사용시킵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네. 일단 지켜보시는데요. 지금 특검이 엄청 빠르게 출범하고 있거든요. 뭐 파견 조청도 하고 사무실 그것도 하고 120명의 검사들이 그것도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150명보다 작습니다. 너무 다만- 약소한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특검 검사가 20명이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자 이제 몰아칠 거라고 보고 자 김건희님 오셨네요. 지금 담배 물고 있는 김건희님. 우울증인데 담배를 왜 가져갔을까? 두부로 사갔다는 소문이 담배 필 수도 있는 곳 특실뿐 이렇게. 김건희 담배 피는 것 같죠? 아니, 목소리만 보아도 그렇고 그 최재형 목사와의 그 면담에서 노란 휴지에다가 가래침 뱉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담배 한 피면 그 정도로 안 뱉어요. 28분 동안 4번 뱉거든요. 그것도 그냥 감기 들어서 뱉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끌어오르는 담배 소리. 골초만이 낼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런 소리. 그 입원하지 말라니까 그 입원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그냥 밤새워서 왔는데 그 담배 좀 끊어 이 사람아 참 병실에 담배를 피고 그래. 그러니까 병실에서 담배 피고 진짜 심각한 특혜예요. 그거 감시해야 한마디 해야지. 됩니다. 야, 너 술이나 끊어. 웃겼다, 조금만. 너 술이나 끊어. 너 술 끊을 수 있어? 어? 진짜 내가 진짜. 맞받아쳐. 넌 술 못 끄잖아. 그러니까 아마 역대 가장 저질 부부가 정권을 잡아서 생긴 예. 그러니까 3년밖에 못하고 물러난 거거든요. 진짜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내란 일으킨 것만 생각하면 사형시켜.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자 뒤에 재밌는 짤이 더 재밌어. 그러니까 잠깐 광고 좀 할게요. 담배 하나 피고 오세요.